북한이 설정한 이른바 연말 시한을 앞두고 그제부터 노동당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형식과 규모 등 여러모로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전부 다 기간이 길어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회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관련 소식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중대한 결정을 예고했던 전원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례적인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례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좀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시한을 정해놓고 이제 미국의 그 안에 태도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럼 과연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전원회의라든지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있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례적이라는 것은 29년 만에 그 전원회의가 이제 이틀 3일에 걸쳐서 개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개최된 당사가 이제 또 북한 정치의 심장이라고 하는 노동당 청사에서 좀 밀어주겠다는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북한의 전략적 노선에 중대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전원회의가 1일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중요한 당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그 여태까지 북한이 7번의 당대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외에는 당 전원회의라든지 보통 때는 이제 뭐 또 노동당 그 정치국 회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전원회의라는 것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말로 한다면 어떤 전국 회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도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일 이 정도에서 그 개최가 되고 규모도 때에 따라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규모가 뭐 추산되는 경우에는 뭐 900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1000명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보통의 어떤 그 전국 단위 지도자를 넘어서는 시군 단위까지 이제 그 지도자가 참석하는 그러한 규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대한 그 노선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관심 주고 있습니다. 중대한 노선의 결정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고 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번 그 회의가 좀 이례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 민정훈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규모가 굉장히 좀 커졌고요. 또 하나는 기간도 그러니까 1992년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그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있을 때 전원회의를 이렇게 좀 수일간에 거쳐서 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전원회의는 이제 하루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까지 이틀 하고 있고 또 계속된다라고 어저께 논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3일. 그러니까 오늘이 3일차. 그렇죠. 오늘 하게 된다면 이제 3일차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까지 이어진다면 4일이 되겠죠. 이제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규모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이제 이번 사건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역사적인 보고를 했다. 또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가 들어왔냐면 정세에 맞게 자주권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세적인 조치를 언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떤 내용이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번 그 회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정세에 맞게라고 하는 것은 현 미국과의 회담의 진행 상황을 좀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권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아마도 그동안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유해해왔던 미사일이라든지 핵실험과 관련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국가 건설 그리고 국방 건설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안전 보장을 위한 공세적인 조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이제 해제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역사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지난해 이 전원회의를 통해서 예, 예. 이제 경제 집중 노선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에 미국과 남한을 상대로 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이제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선을 전하는 거거든요. 최고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시 또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쉬운 결정이 아니라 굉장히 역사적인 선언이라고 이렇게 아마 이제 포장을 해나가는 거 이렇게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치적으로 세웠던 것이 이 북한이 그래도 핵 미사일은 안 쏘지 않느냐, 즉 앞서 말씀하신 모라토리엄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였는데 만약 말씀하신 대로 이번 새로운 길이 모라토리엄 폐기 해제라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은? 좀.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역사적 보고가 되고 3일에 걸쳐서 개최가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노선의 변화일 것이다. 네. 그래서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4월에 3차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핵실험이라든지 ICBM 시험 발사를 갖다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나서 이제 전원회의를 거친 걸 보면 6번 정도 거쳤는데 2013년에 이제 그 전원회의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핵과 어떤 경제 발전의 병진 노선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쭉 발전시켜 나오다가 작년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경제 건설을. 경제 건설을 예. 하고 이제 핵 그 무력은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을 놓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5년 정도의 어떤 자신들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발전시켜왔던 논리를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북미 대화의 교착에 의해서 예상치 않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1년이 좀 넘었는데 그걸 완전히 뒤집는 상황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역사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국 단위 지도를 모아놓고 내가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겁니까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그 전국 단위 물론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혼자서 국가를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세하게 보고를 해줘야 돼서 이제 그러한 역사적 보고가 되고 며칠에 걸친 전원회를 가게 되는 건데 예.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그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과연 그러면 새로운 길의 핵심이 어떤 자주적 국방력 강화 그것이 전략적 어떤 변화에 의해서 핵과 미사일을 다시 개발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저도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핵과 미사일 발사의 모라토리엄에 대해서 어떤 걸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즉각적인 도발로 이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이제 전략적으로 그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의 정당성을 대고 미국 측이라든지 이제 국제사회에 대해서 특히 미국에 대해서 그러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적 국방력 그리고 그 어떤 자력갱생, 자력 부강을 통해 가지고 견뎌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이제 그 구체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내적 변화를 위해서는 대외적 그 정세의 변화 그렇기 때문에 핵과 미국의 어떤 그 미온적인 태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기 때문에 북미 간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핵, 비핵화 부분에서의 노선 변화. 그렇기 때문에 핵과 이제 그 ICBM 개발을 재개하겠다. 그리고 고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이례적인 좀 큰 규모, 긴 기간 동안 전원회의를 하면서 미국의 모종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원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전원회의는 대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서 그동안 수십 년간 이어왔던 적대 노선을 이제 변경하고 북미 대화 노선으로 변경해야 됐기 때문에 이게 큰 사변이었는데 다시 또 이것을 1년 남짓 만에 이제 다시 처리한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최고 지도자의 위신, 지도력과 영도력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든 명분 쌓으면서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이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회의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아마도
노선을 전환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내적인 메시지라면 아마도 대외적인 메시지는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내적인 메시지와 대외적인 메시지가 상호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이 다른 내용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아마도 이제 그 신년사에서 나올 메시지는 이제 미국에게 직접적인 메시지가 될 텐데 아마도 우리 민정훈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라토리움 해제에 대한 선언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실질적인 도발로 이어지지는 좀 않을 것이다 당분간은.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그 트럼프 정부가 아직은 대화 노선을 지금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북한이 먼저 판을 걷어차는 모습은 아마도 북한 스스로에게도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그 신년 메시지가 나온다면 이것은 이제 미국에게 현재와는 좀 달리 조금 더 유연한 자세를 취해달라.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이렇게 큰 판을 읽어보면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고 또 한중 정상회담도 내년 초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그런 수위나 도발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의 모라토리움을 철회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그 신년을 통해서 구체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그 성명 발표, 노선 전환이 바로 도발로 이어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도 자력갱생 그리고 자력 부강을 위해서는 그 중국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중국이 한중일 그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부분 그 북한에 대한 그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결의안을 제출하든 이렇게 그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그 북한이 ICBM을 발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레드라인을 넘어버린다면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뒤에서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북한에게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이 신년사 이후에 도발을 하더라도 제한된 수준, 즉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이나 SLBM 발사라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묵인해 왔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좀 뭐라고 할까요? 레드라인에 가까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ICBM 직접 발사보다는 뭔가 좀 그레이 존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 발사체라든지 위성 이런 부분을 그 발사를 통해 가지고 여전히 그 북미 대화의 판을 깨고 싶지 않으나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발에 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의 도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LBM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관측들이 여럿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SLBM 쪽도 좀 용인을 하고 묵인을 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과거의 SLBM이라든지 그 중거리, 그러니까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쾌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자유권 차원에서 어느 국가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메시지를 던져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어떻게 본다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즉 핵과 미사일 ICBM 발사라는 그 모라토리움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의 군사 도발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판을 깨는 건 아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SLBM이라든지 그 레드를 넘지 않는 쪽에서의 어떤 도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 교수님께서는 선언은 있을지 몰라도 행동에 옮기기까지 도발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레드라인 넘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정 교수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있을 이제 신년사에서는 이제 미국에 대한 아마도 고강도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북한이 얘기했던 그 성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이라고 해서 12월 25일을 딱 못 박은 게 아니고요. 네. 대략적으로 연말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연말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나온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원회의에서 나온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대한 노선 변화 이것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새로운 노선에 대한 어떤 메시지 전달, 그래서 모라토리움을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선언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이제 뭐 김정은과 김정일의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상황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마지막 경고 차원이라고 볼 수 있지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판을 걷어차는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현 상황에서 ICBM을 발사한다든지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최종적인 협상 결렬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로서는 대북 강경 정책을 더 심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내년 11월에 있고 이런 지금 탄핵 정국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북한과 미국 관계에서 좀 유리하게 작용할지 아니면 일부 보도에서는 미국의 정세, 대내적인 그런 정치적 문제에서 북한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그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긍정적.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적으로 뭔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보이고 싶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그러한 입장 변화 즉 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좀 기대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이제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탄핵 그 정국도 있고요. 그리고 그 미국 내에서 여전히 제재 완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굉장히 그 움직임이 그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제재 완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그 반발이 그 심해진다면 아무래도 그 정책 입지가 더 작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내년 그 미국 대선까지 북한도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그 북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가 더 이상 자신에게 정치적 악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수준에서 즉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좀 그 유지하고 싶을 것이고요. 북한도 이제 미국 대선이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다 더 그 협상을 진행시켜 가지고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먼저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나갔는데 만약에 미국 행정부가 바뀌어버린다면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그 입장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북미 간에 치열하게 기싸움을 하면서 누가 더 그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이렇게 좀 살얼을 판을 걷는 그러한 형국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와 관련해서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